109페이지 상시 문제 5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기 앞에 쳐다보세요. 그냥 A1에서 H1까지. 예. 홈에 가서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굴림체,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글꼴수 따른 굵게 기울림, 행의 높이 30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뒤에 특수문자가 들어가라고 돼 있으니까 예. 미음 한자 탭 눌러서 여기는 스페이드, 그 다음 미음 한자 탭, 또 스페이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 공백이 띄면 안됩니다. 아셨죠? 바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A3에서 23, A3에서 23까지 여기죠. A3에서 23까지 해당하는 것만 뭐야? 가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A4, A5, 그 다음에 A6에서 A12, 그 다음에 B6에서 B10까지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F4, F13 범위 지정하고, 사용자 지정 서식 형식이죠. 셀 서식 가서 숫자 형식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 소수의 첫째 자리를 표시하고, 숫자 뒤에 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M 눌러주시면 되겠죠. M 그러면 0.0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천단위 기호가 없어요. 천단위 기호는 없으니까 또 붙었죠. 그죠? 예,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은 것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H4에서 H13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뒤에 연을 붙이라 라고 했으니까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그냥 뭐죠? 여기 아니죠. 잠깐만요.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 숫자니까 뒤에다가 연만 붙이면 되겠죠. 연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안 나오죠. 안 나온다는 얘기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강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0하고 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천단위 쉼표가 지금은 여기는 없어요. 천단위 쉼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숫자 뒤에 연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A3에서부터 H3까지 셀 스타일을 강조색 4번으로 하고 했고,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야 라고 했습니다. A3에서 H13까지 모든 테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 1학기 평가표의 과목 아이디가 R 또는 P로 시작하라. 그 다음에 총점은 75 이상 되는 시작하고 라고 되어 있죠. 시작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점은 75 이상, 그러면 이상 표시하고 75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R 또는 P로 시작한다 라고 했어요. P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거기에 따르는 학과, 과제, 출석, 중간, 기말만 추출하게끔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조건은 A 19에서부터 하라고 했고, 그러면 조건 먼저 만들어 보죠. A 19에 과목 아이디 붙여놓고, 그 다음에 총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R 또는 P로 시작하고 총점은 75, B 21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범위 안에 총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R 또는 P니까 R로 시작하고 곱하기 하면 R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P 대문자 P로 하고 별 이렇게 하면 R 또는 P로 이제 과목 아이디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75 이상이니까 여기도 75 이상이 돼야 되겠고 여기도 75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R 시작하면서 75, P로 시작하면서 75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모든 필드에 대해서 다 추출하라는 게 아니라 이름, 학과, 과제, 그 다음에 출석, 중간, 기말에 대한 것만 복사해서 A24셀부터 붙여넣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급 필터 들어가기 위해서 선행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데이터 고급으로 들어가서 목록 범위 잡혔죠. 조건 범위 이렇게 잡아주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해당하는 자료만 이제 추출이 되겠죠. 자, 분석 작업 1번 목표값 찾기입니다. 1학기 평가표에 평점이 3.8이 되려면 즉 여기가 평점입니다. 여기 평점이 3.7인데 이 평점 3.7을 3.8로 한대요. 3.8이 되려면 과제 B7셀 여기가 도대체 몇 점으로 바뀌어야 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지금 과제가 60점일 때는 평점이 3.7점이지만 평점이 3.8이 되려면 과제 점수는 도대체 몇 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65점? 70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목표값 찾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로 들어가서 당연히 여기에 수식셀에 들어가 있는 데는 3.7점 평점이죠. 그 점수가 3.8점이 되려고 그래요. 그럴 때 값이 바뀔 셀은 과제물 점수가 도대체 몇 점으로 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놈을 알려줘야 돼요. 셀 주소를.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네, 평점 3.8점이 되려면 과제는 60에서 70으로 변동이 돼야 평점 3.7이 3.8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끝나면 이제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과 2와 3과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통합이다. 지금 여기는 통합 보안, 컴퓨터 보안, 바이오 이 순서가 다 달라요. 그죠? 이 다르더라도 여기에 있는 데이터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일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의 숫자들을 따로 계산해서 해줍니다. 친절하게도. 아셨죠? 그래서 자동으로 잡아주니까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못 잡으면 뭐예요? 여기 있는 표 3개를 전부 다 뭐다? 정렬을 통해 가지고 순서를 딱 맞춰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여기는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범위를 내가 값을 찾을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틀려요. 아셨죠? 방금처럼 이렇게 잡으면 여기 있는 순서가 다 틀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통합으로 들어갑니다.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함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표 똑같이 범위를 내가 여기 범위 지정한 수 맞춰서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추가 버튼 누르고 두 번째 표 추가 버튼 누르고 세 번째 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은 계산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를 레이블로 쓰겠다. 계산하지 않는 걸로 쓰겠다라고 해서 첫 행 왼쪽 열은 체크해 주시면 확인 버튼 누르면 얘가 알아서 여기 있는 그 순서에 융합은 융합대로 여기와 여기와 여기 있는 셀을 평균 값을 낸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다르더라도 얘가 알아서 찾아서 다 계산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매크로 작업. A3에서 F14 영역에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B16에 단추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표 바깥쪽에다가 셀 포인트를 먼저 지적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 이렇게 하면 쓰면 되겠죠. 테두리. 확인 버튼 누르고 범위를 지정합니다. A3에서 F14까지. 그리고 홈으로 가서 테두리를 긋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고 영역 푼 것까지도 녹화를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기록 남기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개발 도구 기록 중지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되겠죠. 기록 중지 안 누르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단추 만들어서 양식 컨트롤 단추 눌러서 B16에서부터 Alt키 누르면서 C18까지 17도 아니고 18까지 드래그해서 테두리 확인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글씨 지우고 여기다가 테두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죠. 매크로 기록 들어가서 두 번째 매크로 셀 스타일이라는 매크로로 쓰면 되겠죠. 셀 스타일 확인 버튼 눌러주고 A3에서 F3까지 A3에서 F3까지 범위 지정하고 홈에 가서 셀 스타일 강조색 6번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녹화 다 떴죠? 해제하는 것까지 녹화 다 뜨시고 녹화 기록 다 하고 그리고 개발 도구 기록 중지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자, 끝났으면 이제 단추 하나 만들어서 삽입의 도형의 배지라는 단추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배지. 이게 배지죠. 이게 배지. 기본 도형에 보면 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배지예요. 요거. 자, 그래서 배지를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E 16에서부터 Alt키 누르면서 F18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셀 스타일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셀 스타일 클릭해 주셔서 작업해 주시면 끝. 자, 차트 수정 가겠습니다. 총점 계열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컴퓨터공학과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총점 계열 제거합니다. 그러면 클릭하고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 여기 있는 총점을 제거합니다. 클릭하고 제거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현정, 송수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컴퓨터공학과만 그러면 여기 있는 이문성
그 다음에 우영포, 이 두 사람은 뭐예요? 빠져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 범위를 지정할 때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편집 버튼 눌러서 여기 지금 글씨도 보면 여기 있는 지금 두 개의 이름 계열과 학과 계열에 해당하는 것이 다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거는 다르죠. 책에 있는 문제는 컴퓨터공학과라는 학과는 또 표시가 안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편집 버튼을 눌러서 범위를 다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 버튼 누르고 여기 있는 컴퓨터 이름 빼고 이현정에서부터 범위 지정하고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부분, 여기 안 빠지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를 빼줘야 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되돌리기, 되돌리기. 예. 총점부터 빼지니까 이게 또 안 돼. 예, 그죠? 예. 지적해보면, 자,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범위가 이렇게. 그러면 총점까지 빼야 되니까, 예, 총점도 빼야 되니까, 예, 총점까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지정. 그러면 범위를, 방법, 또 다른 방법 한번 해볼게요. 예,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해서 여기 있는 부분, 차트 있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네. 다시 지울게요. 네. 이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야 더 깔끔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범위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어디서? 여기서 작업해서.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1번에 해당하는 것이 제대로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여기 있는 차트 데이터 전체 범위를 일단 지워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범위를 지우지 말고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과 여기 있는 컨트롤 키 누르면서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과제, 출석, 중간, 기말 그리고 밑에 똑같이 이렇게 4개의 블록으로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면 일단 1번 문제는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점 계열도 제거되면서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학생 데이터만 수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종류는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차트 종류 변경, 세로 막대형이지만은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클릭하고 확인. 그 다음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이면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 클릭하시고 1학기 한 칸 띄고 컴퓨터 공학과 성적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 파란 강조일은 여기 서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서식에 도형 스타일 그 다음에 미세 효과 파란 강조일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범례는 표지하지 않고 범례 표지 포함 데이터, 즉 이게 범례죠. 요거는 깔끔하게 지우라는 얘기예요. 이 범례는 표시하지 말고 데이터표를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에 범례를 빼고, 즉 없애고 다시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표에
범내 표지 포함 데이터를 차트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추가.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이 범내 표지라는 거야. 이게 범내. 만약에 범내 표지 없음 데이터표 하면 보시면 범내 표지 없음 하면 여기에 색깔이 없죠. 그죠? 네, 이게 범내 표지라는 건데 이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에 범내 표지 포함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값 축 제목 점수를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에 기본 세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씁니다. 점수를 썼는데 글씨가 옆으로 누워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서식 상자를 불러와서 텍스트 옵션, 텍스트 상자, 텍스트 방향, 스택형 이렇게 클릭하시면 글씨가 세로 글씨가 되겠죠. 차트 영역의 그림자 안쪽 가운데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영역을 지정하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효과 여기 있는 차트 옵션, 차트 효과, 그림자 미리 설정 안쪽으로 안쪽 가운데로 나와 있으니까 안쪽 가운데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셔도 돼요. 서식의 도형력과 그림자 안쪽 가운데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다 했죠. 자, 이제 계산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판매 코드의 6번째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6번째 1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6번째 글자가 1이면 아메리카노 2면 카페라테 3이면 카푸치노 그 외에는 기타 음료로 분류해라 그리고 표시해라 라는 얘기죠. if해라 함수를 썼다라는 얘기는 1, 2, 3 요거는 1이면 아메리카 2 카페라테 3 카푸치노 그 외에 4번이든 0번이든 6번이든 7번이든 그런 숫자가 나오면 근데 전부 다 뭐예요? 에라 값이 뜨겠죠. 그 에라 값은 if에라로 감아서 포함시켜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드는 미드대로 거기 있는 판매 코드의 6번째 첫 번째 글자를 뽑아내면 되겠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if에라로 가야 되겠죠. if에라로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choose 함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choose로 들어가서 여기가 1 나오면 여기 첫 번째 요거부터 쓸게요. 아메리카노 두 번째 2 나오면 카페라테 오타 나오면 틀립니다. 3번 나오면 카푸치노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 넘버에 1 나오든 2 나오든 3 나오든 그렇게 나와주게끔 숫자가 나오게끔 해줘야 되겠죠. 뭘로? 판매 코드에. 그래서 여기다가 미드 함수로 미드 들어가서 미드에 클릭하고 판매 코드에 클릭한 다음에 판매 코드에 6번째 글자 한 글자를 뽑아서 1 나오면 choose에서 아메리카노 2 나오면 choose에서 카페라테 3 나오면 choose에서 카푸치노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에라가 뜨겠죠. 그 에라가 뜨는 것을 어떻게 if에라에서 이제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if에라 혹시나 에라 값이 뜨면 여기에 이제 처리를 하겠죠. 만일 에라가 나면 value if 에라에서 처리 문자를 표시해줘라 라는 얘기죠. 뭐라고 써있어요? 기타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타류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기타류.
자, 그래서 엔터 치고 채우기 엔드를 하면 1, 2, 3, 3은 거기에 맞춰서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근데 여긴 4 나왔기 때문에 기타류가 나온 거죠. 그죠? 그 외에 에라값이 나오면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매 수량이, 여기 있는 구매 수량, 여기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온 고객에 대한 구매 총합의 합계를 그려라. 구매 총액의 합계를. 자, 여기 보시면 빈도수가 높다라는 것은 높은 숫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범위 중에서, 여기는 범위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가장 높은 숫자를 찾는 것은 뭐예요? 맥스 함수죠. 그죠? 근데 여기 맥스 함수라고는 말이 없죠. 이건 뭐냐? 빈도수라는 것은 범위 내에서 똑같은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온 숫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14라는 숫자는 몇 번 나왔어요? 이 주어진 범위 중에서 한 번 나왔죠. 12번이라는 숫자는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죠. 10이라는 숫자는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그죠? 10이라는 숫자는 3번이에요. 8번도 한 번, 7번도 한 번. 다 한 번씩 나오는데 10은 3번 나왔죠. 그러면 MOD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거, 그럼 뭐야? 10이라는 숫자가 가장 빈도수가 높다라는 거죠. 그 높은 숫자, 이 빈도수에 해당하는 이 세 부분의 구매 총액에 대한 것을 합계를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6만 더하기 8만 더하기 7만에 대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뭡니까? 구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sum if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가장 마지막 계산하는 게 함수가 sum if가 들어가죠. 왜? 조건에 대한 구매 총액의 합계니까. 그래서 sum if로 들어가서 fx 자, 레인지의 조건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구매 수량. 이 중에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온, 즉 10이라는 숫자를 찾는 거고, sum range는 구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끔 하려면 조건에다가 MODE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MOD는 여기다 는 안 해도 되겠네. MODE 가로 여기 닫고 MOD로 들어가서 모드 함수로 들어가서 클릭하고 쓱 범위를 긁어요. i3에서 i9를. 그러면 여기 있는 범위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숫자를 찾겠죠. 이게 10이에요. 이 10이 sum if 쪽으로 가면 조건이 되겠죠. 조건. 그러면 여기 범위 중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찾아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옆에 있는 셀을, 값을 더해줘라 라는 얘기죠. 이게 끝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21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10이라는 숫자의 옆에 있는 구매 총액에 대한 값을 플러스한 거죠. 합계. 그래서 6만 더하기 8만 더하기 7만. 그래서 21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는 값을 하나만 구하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이렇게 상대 참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내가 여기서 채우기 핸들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채우기 핸들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상품 코드에, 여기는 상품 코드, 여기 왜 상품 코드와 상품 단가표를 이용해서 판매 금액을 먼저 뽑아내고 그놈에 곱하기 판매량을 해라 라는 얘기죠. 판매 단가는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뽑아서 그 뽑은 놈에 해당하는 것을 단가표에서 비교하고 거기에 있는 판매 단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해줘라 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hlookup 함수냐 vlookup 함수냐 left 함수냐 right 함수냐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뽑아야 되니까 right 함수고 요걸 써야 되겠죠. right. 그죠? 그 다음에 hlookup 함수를 써요? vlookup 함수를 써요? 이렇게 되겠죠. hlookup 함수는 여기 있는 1행, 2행 이 두 번째 행을 찾아서 왜? 데이터가 옆으로 누워져 있죠. 그러니까 horizontal 수평선으로 하는 거고 여기 있는 표가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때는 뭐야? vlookup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hlookup 함수를 써야 됩니다. 는 hlookup 더블 클릭 fx. 자, 그러면 lookup value는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뽑아야 돼요. A, B, C를 뽑아야 되려면. 그래서 여기서 right 들어가서 상품 코드 찍고 여긴 개인당이니까 범위를 이렇게 긁으면 안 되겠죠. 각각의 상품 코드의 글자를 뽑아내니까 하나씩 해야 되니까 셀 포인트를 지정해야 되는 거죠. 셀 주소 값을. 넘버 캐릭터는 1이죠. 한 칸을 뽑아야 되죠. 그래서 그 A라는 글자가 hlookup 테이블 어레이 내가 지정한 단가표에 A를 찾아주겠죠.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되니까 이 범위는 절대 참조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F4 눌러주고 로우 인덱스 넘버는 첫 번째 행을 표시할 거냐 두 번째 행을 표시할 거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첫 번째를 뽑으면 1 넣어주면 되겠고 두 번째를 뽑은 다음에 2행 2 넣어주면 되겠죠. 그냥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눌러보고 정답을 찾아가면 되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2 쓰면 되겠고 레인지 루크업은 A는 A대로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0값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0값 눌렀습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29,800원 나왔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판매 단가를 뽑아낸 거죠. 근데 판매 금액은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했으니까 뒤에다가 수식 입력줄 뒤에다가 곱하기 판매량 이렇게 다시 D16세를 곱하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엔터 치면 476만 8천원이 판매 금액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상품 코드가 A라는 코드를 갖고 있는 단가를 이용해서 채우기 핸들 쭉 해주시면 각자 알아서 그 상품 기호 코드를 이용해서 단가를 뽑아내고 그 단가에 곱하기 판매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반납일, 대여일, 이용일수, 이용일수를 구하고 뭐 이용일수라고 해봤자 뭐야? 반납일 빼기 대여일이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는으로 해서 수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함수를 이용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일 임대요금을 곱하고 총 임대요금을 표시하시오. 반납일과 대여일 사이의 일수고 그 이율수 곱하기 일일 임대요금 여기 220원이죠. 요 놈을
이용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days, day, months 함수 중 알맞는 거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개 함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months 함수를 썼냐, day 함수를 썼냐, days 함수를 써야 되냐 라는 거죠. 그죠? 반나절과 대여일 사이의 일수라 day 함수를 써도 억지로 맞기는 합니다. months는 좀 그렇지만 무슨 얘기냐면 days 그리고 여기도 days 그러니까 day 하면 day 빼기 day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여기는 곱하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는 days라는 함수는 days 요 놈을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days 더블 클릭 fx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함수식이에요. 함수. 그러니까 시작일과 그 다음에 끝나는 날짜를 얘가 알려주면 days 함수가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end 데이터는 반납일이 되겠고 start 데이터는 대여일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 start 빌려주고 다시 반납할 때가 이제 종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했고 확인 버튼은 23일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1일 임대요금 H16을 곱하기 주면 총 임대 요금이 나오겠죠. 하루에 220원이고 28일을 곱했으니까 5,06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 이렇게 된다라 그러니까 이 함수 3개 중에 뭘 하냐? days를 써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는 day 해서 반납일 28일 그 다음에 빼기 days day 대여일 뺐죠. 그래 놓고 요 놈을 우선순위 계산 우선순위 하고 곱하기 요렇게 찍고 해도 나오긴 해요. 답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요건 쓸 수가 없어요. 4월 6일에서 5월 4일 이게 지금 뒤집어진 거죠. 예. 일수로 따진다니까. 왜 일수로 따져요? 4일에서 여기도 데이니까 4일 뺐고 4 뺐고 여기는 데이에서 6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빼기 6 되니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에 곱하기 220이니까 마이너스 44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데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숫자상으로는 얘가 5, 즉 작은 숫자가 돼야 되고 반납일은 높은 숫자. 이렇게 돼야 계산이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4, 6이 반대로 되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요는 day 함수를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days로 들어가서 end date, start date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해줘야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는 19 미만이면 여기 있는 체질량 지수를 해서 그게 마이너스 19면 마이너스 19가 아니라 19 미만이면 저체중. 그러면 이제 19 이상 24 미만이면 결국은 19 미만이면 저체중, 24 미만이면 정상, 그 반대는 과체중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과체중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체질량 지수는 체중 나누기 신장의 요놈 2승이죠. 파워 함수를 이용해서 신장은 파워 함수. 파워 함수라는 것은 거듭 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해 주겠죠. 즉 뭐예요? 결과는 저체중, 정상, 과체중 이 세 개의 경우를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if가 몇 개 들어가요? 두 개가 들어갑니다. 결과가 하나, 둘, 세 개면 거기에 빼기 1 해야 if를 쓰는 거죠. 그래서 if가 두 개가 나오게끔 하시면 됩니다. if 만일 이제 이거를 계산해서 하는 거죠. 체질량 지수는 체중 찍고 나누기, 그 다음에 신장은 파워 함수예요. 그래서 파워 거듭 제곱으로 파워 들어가서 클릭하고 파워를 여기 있는 신장에 찍고 그 다음 뭐예요? 2로 거듭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f 이것이 값이 뭐다? 19 미만이면 이렇게 되겠죠. 19 미만이면. 이해되셨죠? 네, 19 미만이면 자, 그러면 여기 쓱 드래그해서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겠죠. 이 조건은 그대로 똑같으니까 단지 19 미만, 23 미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놈을 그대로 복사해서 써먹으려고 나중에. 자, 얘는 뭐예요? 그러면 저체중이라는 거죠. 저체중 됐나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회해라. 그래서 if 다시 if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되셨죠? 네, if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조건은 똑같고 여기다가 23 미만이면 이렇게 되겠죠. 23 미만이면 그때는 정상인가요? 네, 정상. 23 미만이면 정상.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과체중이 되겠죠. 과체중.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체중, 정상, 그렇지 않으면 과체중. 확인 버튼 누르고 채우기 엔드 해주시면 값이 나오겠죠. 자, 요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 19 미만이면 저체중, 19 이상 24 미만 이것은 19세 이상까지도 이걸 만들어줘야 되나? and 뭐 그거다고 24 미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이럴 필요 없어요. 왜? 19 미만이면 저체중으로 일단 흘러갔죠. 그러면 이제 19 이상부터 23 그러면 23 그러니까 23 미만이니까 23 포함 안 되고 22, 21, 20 그 다음에 19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흘러가겠죠. 이게 정상적으로. 그리고 23부터는 이제 과체중으로 흘러가니까 조건을 만들 때 19 미만으로 했으면 23 미만 요거 하나만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